도로가 마치 찌그러진 깡통들로 채워져 있는 듯 오중 추돌로 부서진 차량들이 어지럽게 포개져 있습니다. 일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강변북로 난지 안내센터 인근 성산대교 진입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1차적으로 서행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포르쉐에게 들이받친 카니발은 다시 앞에 가던 벤츠 차량과 옆에 가던 스포티지 차량을 연이어 추돌한 뒤 간신히 멈춰섰는데, 이 멈춰선 카니발을 뒤따르던 또 다른 카니발이 달려와 들이받은 설명하기도 벅찬 어지러운 오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 사이를 분주히 뛰어다니며 부상자 구조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밤 8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성산대교 진입로 인근에서 발생한 이 오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처음 사고를 유발한 포르쉐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도를 가로질러 서 있는 탓에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7분쯤으로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처음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부근은 극심한 정체를 겪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 출동한 곳은 빗길 오토바이 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택시 앞부분에 깔려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곳은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서울 양천구 오목교 위에서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승용차와 부딪힌 후 오토바이는 튕겨져 나가 마주오던 택시 밑에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목교 위에서 양천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에 깔려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에 깔려 7, 8m가량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더욱 급해졌다는데요. 비가 내리게 되면 도로 바닥의 마찰력이 현저히 떨어져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도 그만큼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좋지 않은 날씨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하는 등 빗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부서진 잔해들이 주변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에서 사고 당시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4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3.5톤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와 트럭 운전자,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낮 12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월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의 보도블록 턱과 가로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기약을 먹은 뒤 정신이 몽롱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 중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등 성분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운전하기 직전에는 감기약 섭취를 조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고층 화재 진압용 사다리차까지 동원돼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서구 강서로의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다행히 불이 시작된 12층 집주인도 잠결에 뭔가 타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잠에서 깨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9명이 유독한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내부와 냉장고,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주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옥탑층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데요. 서울 강북구 오페산로의 다가구 주택 옥탑층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다행히 불은 다친 사람 없이 30분 만에 꺼졌지만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주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한옥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주변 건물까지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난계로에 있는 한옥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옥주택 방에서 시작된 이 불은 한옥 전체를 다 태우고 인근 주택 3채로까지 옮겨붙어 소방서 주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고시원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관악구 신월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4분쯤. 관악소방서 현장 대응팀이 신속히 긴급 출동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수보받고 현장으로 긴급하게 출동하여 보니 건물 상층부에서 검은 연기와 하염이 목격되었습니다. 현장 도착하였을 때 그 창문으로 요 구조자들이 긴박하게 막 바깥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몇 명은 연기를 맞으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시원은 불이 날 경우 통로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시원 거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히 창문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3층에 있는 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다목적 소방 펌프차를 활용하여 사다리를 전개하였고 여자분을 안전하게 지상층으로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대는 3층부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남성 구조자를 구조하였고 나머지 옥상에 있는 분들은 시간에 걸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 2층에서 조리용 전기 가열기구인 인덕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고시원 거주자가 인덕션 전열기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삿짐 보따리를 전원이 켜진 인덕션 위에 올려놓은 채 잠깐 외출한 사이 인덕션 전열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 화재는 탈출이 쉽지 않고 협소한 통로를 통해 유독가스 또한 신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원 화재 시에는 소방대원들의 대피 유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악소방서 현장 대응팀이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가 도로로 넘실대고 있고 일대는 금세 시커먼 화재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27분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다친 사람 없이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가게 내부를 태워 소방서 주산 5,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인이 튀김 요리 준비를 위해 기름을 가열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기를 다루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한순간도 조리기구에서 눈을 떼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